간략한 개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기계공학에서 학부를 공부했고요. 학부 졸업하고 한 3년은 그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군대 대신에 이제 그 군함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유학을 가려고 결심했던 거는 이제 그때가 좀 더 계기가 컸던 것 같아요. 석사, 박사를 이제 MIT 기계공학 그쪽으로 전공을 했고요. 사실 제가 박사 때 했던 게 제가 그 로봇인데요. 그러니까 기계공학 중에 하나죠 분야가. 근데 로봇을 가지고 사람을 재활하는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운동을 재활하는 그래서 로봇 에이드 리헵이라고 해서 결국에 로봇을 잘 만들고 그리고 사람 운동을 잘 이해해서 사람의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나 이렇게 그런 실제로 근육은 정상이지만 어떤 뇌신경계의 이상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더 도와주기 위한 약간 이거는 의족 의수를 만드는 거랑 다르고요.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 포스닥 생활을 좀 했고 그리고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에서 2년 동안 이제 교수를 있었는데 계속 제가 그 박사 때 했던 연구를 확장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느꼈던 한계 내지는 어떤 큰 동기부여는 결국 사람의 운동을 도와주기 위한 로봇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기술의 병목이 단지 로봇을 잘 만들고 잘못 만들고 이런 거 있지는 않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러니까 사람의 운동이 어떤 건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과연 정말로 그런 좋은 운동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운동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로봇을 되게 정교하고 되게 팬시하고 멋있고 되게 그냥 깔끔하게 잘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로봇을 사람한테 응용하려고 하는데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그래서 그런 바이오메카닉스랑 뉴로사이언스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필요하구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더 많이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일하는 그런 쪽에 사람의 운동을 도와주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제어 혹은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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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이 굉장히 좀 생소한데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훈련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로봇 팔을 가지고요. 로봇 팔을 사람이 잡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타겟을 주죠. 비전으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라는 지령을 주면은 사람이 그걸 움직이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특히 빠르게 잘 움직이지만 예를 들어 뇌졸중 환자들이나 아니면 재활 부상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뭐 똑바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빠르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제 그럴 때 사실 로봇이 그런 센싱을 할 수가 있죠. 센서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만큼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제 그러면은 딱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계속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이렇게 인커리지하면서 그 사람이 노력을 장려하면서 필요한 만큼 도와주면서 그 목표를 대충이라도 맞출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그리고 사실 그런 방법이니까 물리치료사의 역할을 로봇이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훨씬 정량적으로 수정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물리치료를 받는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그 인건비를 절약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가 축적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시스테매틱한 치료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빨리 인간의 고유 분야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기계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재활 관점에서 딱 봤을 때 얘기를 하지만 물리치료사들이나 관련 직종자들의 시장들은 굉장히 급속히 잠식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더불어서 이런 연관된 문제지만 이 로봇 윤리 뭐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몸과 또 연관이 엮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좀 어떻게 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좀 연구가 좀 되고 있나요? 그런 쪽은? 사실은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쪽 윤리 이쪽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저의 나름대로의 견해라든지 이제 또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저의 어떤 비전 내지는 대책 이런 거를 좀 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실제로 AI 그리고 어떤 그런 로봇
그러니까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화두들이 사람들이 갖게 하는 그런 경각심, 이건 저는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종업원들이 뭐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거의 햄버거 그냥 그냥 무인 상점으로 다 모든 결제가 가능하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병원에 많은 물리치료사들, 사실 병원들한테 이게 그렇게 큰 효과가 빨리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간의 문제,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의 문제, 그러니까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코스트를 고려해봤을 때 이게 과연 효과적인지, 그리고 이렇게 쉽게 바뀌려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고려해볼 때 그런 것들이 정말 급속도로 일어날 것인지. 근데 저는 이게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경제적일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로봇을 이용하고 이제 뭐 사람을 대체하는 것들도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할 수 있다면, 뭐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한다든지 가능성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질을 더 좋게 하기 위한 가능성은 많으니까, 그거를 그런 다른 문제 때문에 꽁꽁 싸두고 이제 전혀 접근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윤리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일자리,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은 로봇을 개발 안 하거나 인공지능을 개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변화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로봇이나 일부 기술들이 정말 더 있는 사람들 위해 더 쓰이고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게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구조랑,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기술 개발을 그만하자,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진보를 추구하는 인류의 그런 본성을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자본주의가 완성된 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 스포츠 산업의 지속적 발전, 외형적 발전 말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좀 철학적인 방문적인 발전을 위한 조언, 마지막으로 교수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모든 거의 발전에 대한 이제 그 필요한 조건은 다 그냥 분야를 보면 다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아끼지 말 것과,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것, 그래서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말 것과, 그리고 기득권 틀을 만들지 말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서 봤을 때 좋은 것들은 정말 좀 과감히 받아들이고, 이런 좀 넓은 마음, 열린 시야, 여기 있으면 발전하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좀 더 뭐 돌고 돌아서 늦게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